어느덧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이덕이라 믿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기도 하고 순간의 소소한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조금 더 느리게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청년기와 중년기의 많은 날을 시간에 쫓기며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성취를 위해 무언가를 얻고자 했으며 빠르게 달리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바쁘게 사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달려오면서 소중한 것들을 놓친 순간도 많았죠. 그러다 문득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부서지고 다른 부분을 수리하면서 앞으로 남은 길을 더욱 멋지게 걸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GPS 다시 설정하기. 우리가 살아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면 인생이라는 내비게이션 없이 막무가내로 달려온 여행 같지 않나요? 어딘가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딜 가야 하는지 몰랐고 중간중간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면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느라 진짜 내가 원하던 방향은 한참 벗어나 버리기도 했죠. 이제야 깨닫습니다. 중년에는 인생의 GPS가 필요하다는 거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방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설계 요소는 바로 나의 현재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더 이상 남들이 찍어준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정한 나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GPS에는 휴식, 유머, 여유 같은 인생의 낙을 꼭 담아야 합니다. 그럼 길을 잃어도 즐겁지 않을까요? 이 시기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뤄온 일, 익숙해진 습관, 고착화된 관계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중년 이후의 목표는 그저 물질적인 성취를 넘어 나를 위한 가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자아를 찾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계획해보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이뤄왔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죠. 또는 봉사활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주는 여유를 가지고 나만의 인생을 재설계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중년 이후에는 실패를 경험하지 마라. 40대 이후의 실패는 치명적이다. 흔히들 인생의 전반전을 20대와 30대라 하고 후반전을 40대부터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가 학습의 일부일 수 있지만 40대 이후의 실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 남다르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 겪는 실패가 일종의 연습이라면 40대 이후의 실패는 인생의 중요한 경기에서의 패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무게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40대에 이르러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며 경제적인 안정도 다져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는 단지
나 혼자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내 실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의 교육, 배우자의 삶, 부모님의 노후까지 실패의 영향력은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실패는 더 이상 한번 다시 도전해보면 되지라는 말로 간단히 넘길 수 없습니다. 시간도 자원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실패를 회복할 기회 역시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순해져라. 인생은 단순해야 한다. 느린 삶은 복잡한 삶을 여유있고 단순하게 만든다. 안정된 마음은 삶의 속도가 느릴 때 가능하다. 삶의 속도가 느리다면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계산할 일도 날마다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단순한 삶은 삶을 편안하게 바꾼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을 최대한 구매하지 않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볼 수도 있다. 네 번째, 나만의 속도로 사는 것에 집중하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압축되어 지나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린 시절엔 모든 것이 새로웠기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사는 법의 첫걸음은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눈에 띄는 풍경을 바라보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깊게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인생을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젊은 날에는 빠르게 달리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순간순간을 음미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 편안하게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며 순간의 행복을 누리세요. 다섯 번째, 작은 사치 허락하기. 중년이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행복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물론 무리한 지출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투자를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도 좋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자책은 피하자. 누구나 실수를 한다. 작은 잘못과 실수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과거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는 있는 것이 좋다. 자신을 자책해 점점 벼랑 끝으로 몰 필요는 없다. 과도한 책임을 지는 습관도 버린다. 삶의 고삐를 살짝 풀고 경쟁 사회 속에서 항상 2순위던 나와 가족을 다시 찾아보자. 일곱 번째, 중년기의 미소와 여유를 가져라. 중년이 되면 인생이 주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에서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얼굴에는 점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미소와 여유는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미소와 여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걸 이룬 시기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길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소와 여유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과도 연결됩니다. 바쁘고 무거운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웃을 줄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여유를 찾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이 방패는 삶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힘을 주죠. 때로는 단순히 웃는 얼굴을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여유를 갖고 숨을 고르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느끼는 웃음의 힘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미소와 여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삶의 무게가 크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이야말로 인생을 조금 더 느리게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작은 미소를 잃지 말고 여유를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결국 그 미소와 여유가 우리를 지탱해 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8번째, 가치 있는 관계 구축하기. 중년에는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친구 리스트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할 때가 된 거죠. 나를 성장시키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멋진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년이 되면 다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유머와 여유도 생겼고요. 그렇다면 여유와 유머를 활용해 보세요. 웃음을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나와 소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인생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모임을 가지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폭을 넓히세요. 의미 있는 관계는 때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그 관계들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을 더욱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깊은 대화, 배우자와의 시간, 이제는 질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 시기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죠.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배움과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나를 둘러싼 관계들을 새롭게 재정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라. 느리게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 물질적 풍요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기보다 정말 자신이 바라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가족과 회사를 위해 끌려다니듯 살던 지난날은 버리고 남은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10번째, 덜어내기와 단순화하기. 느리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더 나은 직업, 더 큰 집, 더 많은 인맥, 그리고 더 성공적인 삶.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보다 진정으로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앞만 보게 만들고 진정한 여유를 잃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소박한 즐거움을 발견해가는 것. 느리게 사는 삶은 오히려 그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찾게 해줍니다. 11번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중년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되짚어보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동안의 성공과 실패에서 내가 배운 가치를 돌아보세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후반기를 위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를 위해서 명상이나 산책,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2번째, 깊게 바라보고 느끼기. 느리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진짜 모습들을 놓칩니다. 따뜻한 햇살, 길가의 꽃들, 아침의 상쾌한 공기 같은 작은 행복을 소홀히 하죠. 하지만 느리게 사는 사람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느끼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하나하나의 순간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나 혼자 보내는 조용한 시간도 그 속에서 삶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삶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배려를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3번째, 중년 이후의 행복 만들기. 결국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는 갖고 싶은 물건이나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 믿었죠. 청년 시절에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자 했고요. 그러나 중년이 되면서 행복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며 내가 만든 행복을 누리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14번째, 지금을 소중히 여겨라. 현재에 충실하는 법을 배우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느리게 산다는 것은 그 준비 속에서도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라는 마음으로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행복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현재를 지나쳐버리기보다는 오늘 내가 느끼는 소소한 기쁨, 오늘 내가 이루어낸 작은 성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단지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일상 속의 소소한 일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느리게 사는 법의 핵심입니다. 15번째,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느리게 사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조급해지기보다 나의 속도와 방식대로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죠. 느리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비교하거나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의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느려진 속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느리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진정한 여유와 평온을 찾고 나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16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따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편이 낫다. 열정을 따라서 시킨 일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중년은 젊은 시절만큼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 축소를 비관하고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타인보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17번째, 건강한 삶으로 채색하기. 지금까지는 젊음이라는 축복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독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돌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건강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마치 레이스 후반부에 들어선 마라토너처럼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리도 쑤시고 숨도 차겠지만 나의 에너지와 건강을 끝까지 유지할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고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필수 설계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를 더해보세요. 무작정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춤을 추거나 요가를 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심지어 하루에 10분이라도 크게 웃는 것도 건강에 좋답니다. 웃는 건 정말이지 중년의 필수 영양제와 같죠. 18번째, 나 자신을 칭찬하라. 나를 사랑하려면 우선 나 자신을 많이 칭찬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감동하고 자신을 위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따뜻함을 베풀어야 한다. 오랫동안 생각이 많았다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자신의 삶에서 배제된 내가 다시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19번째, 재정적 안정과 여유를 가져라. 중년 이후에는 재정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보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재정을 정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두면 걱정 없이 인생의 후반기를 즐길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절약할 부분과 기꺼이 투자할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한 설계입니다. 20번째, 끝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 인생의 후반기라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 그 적기입니다. 학문이나 기술을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끝없는 배움은 호기심을 채워줄 뿐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꿈을 불어넣어 줍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점차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진다. 젊은 시절, 앞으로만 내달리던 속도에 익숙해졌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여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아보는 것, 그리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느리게 사는 삶을 배우게 된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는 만큼 시간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추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더 천천히 움직이거나 덜 바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순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쏜살같이 흘러가는 빨리 가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느리게 사는 삶의 첫걸음이다. 중년 이후에 느리게 사는 삶은 덜어냄에서 시작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청년기에는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 열정과 에너지는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욕심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시간이 된다. 이 시기에는 더 많은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남들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쫓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느리게 사는 삶의 본질이다. 불필요한 욕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내게 의미 있는 것들을 새로이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유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단순해지면 삶은 더욱 가벼워진다. 느리게 사는 삶은 작은 일상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중년 이후에는 눈에 띄지 않던 사소한 것들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길가의 핀 꽃 한 송이,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아침을 여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준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느리게 사는 삶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느끼고 한마디의 대화와 작은 미소에도 감사하게 된다. 삶의 속도를 늦추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순간순간이 더욱 선명해진다. 느리게 사는 것은 나만의 속도와 리듬을 찾는 과정이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 속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속도,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중년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법도 배운다. 젊었을 때의 실수나 과거의 부족함을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이젠 남들과 비교하거나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년 이후에 느리게 사는 삶은 단순히 시간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지나쳤던 작은 순간들이 이제는 진정한 행복과 여유를 주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충분히 맛보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삶 그 자체를 즐기며 내면의 평화와 깊이를 찾는 것이 중년 이후의 아름다움이다. 결국 느리게 사는 삶은 나와 세상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중년 이후에 느리게 사는 삶은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만의 삶의 속도를 찾아가면서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어린 시절, 중년이라는 나이는 그저 어른의 이미지로만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흔들림 없는 인생의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시기에 다다르니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달랐다. 오히려 이제야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내 모습이 보인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참 신기하다.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는 어느새 사그라들었고 꿈을 쫓아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 허락한 여유 속에서 되돌아보는 삶이 있다. 마치 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끝이 두렵기보다는 어쩐지 고요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와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 젊은 시절, 나는 꿈과 이상을 쫓았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런 열정과 야망이 삶의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욕심이 아닌 단단하고 조용한 만족감이 나를 채운다. 마치 긴 여행 끝에 다다른 안식처 같은 느낌이다. 이제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소화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싶다. 중년이 주는 성찰의 기회는 오히려 젊음이 줄 수 없는 큰 선물이다. 젊을 때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았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니 이제 비교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어느덧 아이들은 자라나 제 길을 걷기 시작했고 내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 변화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중년의 시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젊음과 달리 이제는 삶을 즐기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나의 부족함조차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삶의 완성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다. 중년이 절정이라는 말이 맞다.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순수한 나를 마주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중년은 더 이상 지나가는 시간의 한 부분이 아닌 나를 완성해가는 여정의 핵심이 되어간다. 가끔 길을 걷다가도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도 앞으로 맞이할 시간도 모두 소중하다. 중년의 시간이 내게 가져다 준 평온함과 깊이는 젊음의 열정보다도 더 값지게 느껴진다. 인생의 절정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젊음을 쫓아왔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 인생을 즐길 줄 알게 된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절정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묻곤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일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고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득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중년 이후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새로운 장을 여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에 따른 성취가 인생을 설계하는 핵심 요소였지만 중년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나답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설계의 중심에 놓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은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기라고요. 그리고 이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달라진다고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레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높은 자리를 꿈꾸며 좋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목표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쟁과 성공만이 삶의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요. 돈, 명예, 사회적 지위. 한때는 이 모든 것이 내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들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색하게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궤적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지죠. 예전에는 성취와 성공이 내 삶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나와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느리게 사는 것은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일상 속의 기쁨을 더 깊이 느끼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끼는 것, 작은 산책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자연의 향기에 감사하는 것이 느리게 사는 삶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해 나만의 속도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은 다짐입니다. 무작정 바쁘게 달리는 대신 마음을 느긋하게 풀고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지금껏 지나쳐 온 풍경들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천천히 걷는 그 길 위에서 중년 이후의 삶은 더욱 깊고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설계의 의미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중년 이후의 인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설계라는 말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바라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 설계를 꿈꾸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채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년 이후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라기보다는 다채로운 연극에 가깝습니다. 장면마다 새로운 대사와 설정이 있고 순간순간에 맞춰 배역도 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설계는 언제든 고쳐쓰기 가능하고 완성도 없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인생 설계는 나를 위해 웃고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유를 찾고 자신을 더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멋진 설계는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